안녕하세요. 8주차가 돌아왔죠? 여러분 공부하기 좀 힘들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죠? 조금 더 또 좀 힘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저번 주 시간에 우리가 콜로이드 화학 했죠. 그래서 콜로이드 화학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봤죠. 콜로이드계와 콜로이드계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콜로이드계 안에는 분산계에서는 연속성의 분산 4가 있고 불연속성의 분산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콜로이드 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콜로이드 계의 특성에서는 뭘 봤느냐면 그 콜로이드가 어떤 입자 형태냐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의 안정성을 봤어요. 콜로이드 계가 안정하려면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나 콜로이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콜로이드 상태를 9가지로 우리가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콜로이드 상태가 9가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다시 더 쭉 우리가 2주차에 내줬던 콜로이드 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또 짚어가면서 정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왜 계속 반복하느냐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저번 주에 우리가 키워드 적었죠. 계면화학에서 12가지죠. 부착,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부유성강, 윤활, 세정, 정제, 알수, 여러 가지 유화, 중화, 부유성강, 이런 여러 가지 12가지의 어떤 그 현상들을, 계면 현상들을 쭉 보았잖아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할 수 있는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는 정말 필요한 지식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식의 체계가 있었죠. 어떤 지식이었어요? 암묵적 지식이 있었죠. 그러면 그 크게 나누면 명세적 지식과 방법론적 지식이 있습니다. 방법론적 지식. 명세적 지식 안에는 암묵적 지식이 있고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인 지식이 있죠. 방법론적 지식 안에는 기법적 지식과 수행이 있습니다. 수행은 실제죠. 그럼 우리가 샴푸 및 트리트먼트의 그 실습 수업에 있어서 수행은 샴푸를 할 수 있고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고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수행되는 거죠. 그럼 기법적 지식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 그럼 뭘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방법론적 지식을 우리가 전공 기초 지식이라고 합니다. 명시적인 지식은 이 전공 기초 지식을 근거로 해서 교과 특수 내용이죠. 교과 특수 내용, 교과 특수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핵심 개념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이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떤 지식이냐? 실제 인지적인 지식을 함유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를 일원화시킨 것, 그걸 기법적 지식이다. 실제를 일원화시킨 것. 그럼 샴푸에 대한 실제가 있죠. 샴푸에 대한 실제를 제가 동영상으로 보내드렸죠. 어떤 게 있었어요? 문 지르고. 자, 제일 처음에 물. 제일 처음에 더 앞에 나가면은 브러싱을 한다든지. 브러싱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기법적으로. 브러싱은 두상이 둥그니까 또 쿠션 브러쉬 사용. 쿠션 브러쉬 자체의 끝은 둥그려야 되고. 그래서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해서 원웨이 브러싱을 할 때 우리 두상 둥근 거에 따라서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백회를 하면서 백회가 노폐물 배출하는 것이죠. 백회를 하면서 위로 다 빗어준다는 거. 이게 빗는 자체는 수행이죠. 그러나
왜 100회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는 알아야 되는 지식입니다. 수행에 따른 지식이 기법적 지식이죠. 그리고 샴푸도 물에 적셨어요. 그럼 물에 적셨어요. 물을 먼저 적시기만 해도 70%의 이물질이 제거된다 했습니다. 물에 적셨어요. 그러고 나서 샴푸제, 계면활성제를 5g 정도 발랐어요. 그리고 모발 밑에 두피 쪽에 발라주죠. 왜 두피 쪽에 발라줘야 되느냐? 왜? 두상 구조에서 모발은 어디에 있어요? 두개골 안에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모발의 구조를, 생리적 구조를 알아내고 형태적 구조를 알아내는 그것이 명시적인 지식. 그냥 위에서 아래로 샴푸 발라서 훑어내리는 것 자체가, 모발이 큐티클층이 위에서 아래로 이런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에 모발 큐티클 손상을 안 시키기 위해서 훑어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모발 구조, 형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교과 특수 내용의 핵심 개념이 명시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면 명시적인 지식은 그냥 훑어내린다는 기법적 지식이고, 왜? 큐티클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큐티클의 구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모발의 발생이라든지, 발생, 모발 생리, 발생, 모발 생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명시적 구조는요, 모발의 형태적인 거죠. 형태를 알아야지 내가 기법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럼 행위는 그냥 손이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는 핵심 역량입니다. 이런 절차적인 방법을 통해서 샴푸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지금 계면화학이라든지 콜로이드 화학은 뭐예요? 결국은 핵심 역량이 들어가죠. 그래서 콜로이드계의 콜로이드화, 계면화학, 콜로이드화학. 그래서 이 상태는 명시적인 지식에 들어오면은 이 콜로이드 화학의 세부적인 거죠. 그래서 콜로이드 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콜로이드 계의 특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명시적 지식입니다. 그럼 그 콜로이드 계에 있는 계면화학을,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어떻게 발라야 되고, 어디다 발라야 되고, 이건 기법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문질러야 되고, 손으로 행위를 하는 거죠. 문질러야 되고, 교차해야 되고, 왜 문지를 때 하나, 둘, 셋, 넷으로 해서 하나도 모발이 빠짐없이, 모발에서 10만 개 되는 모발에 있는 피지막을 다 제거하고 각질을 다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기법적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 내가 직접 해보는 실행. 자,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샴푸는요, 벌써 1분에서 3분 정도면 끝납니다. 샴푸라는 행위는요. 습득이 잘 됐을 때는 뭐 1분 안에도 끝날 수 있죠. 그 테크닉을 충분히 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습득이 늦을 때는 엄청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연계식, 이 상호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상호, 수폐적인 상호로 연관시켜서 항상 공부를 폭넓게 해야 된다는, 꼭 넓고 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학문이 된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은 기법적이나 수행만 한다는 것은 학교 안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 단계에서 머물면 여러분 사회 나오면 어느 단계까지만 올라가겠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야만 우리가 CEO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만은 기능으로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배우면 여러분 거로 만들어서 여러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달프고 힘들어도 어때요? 먼 미래에 내 미래가 확장될 수 있잖아요. 내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미래는 결정되는 거니까 오늘도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 수업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사는 어때요? 행동 변화를,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계획된 일련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실기도 보내드리고 파워포인트도 우선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음성도 이어서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서서 칠판에 쓰면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1년의 계획을 쭉 저 나름대로 내용 체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또 반복함으로써 그러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학문이 될 수 있도록, 이건 결국은 여러분들의 학문이죠. 그래서 이 학문을 통해서 학문의 수월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학문의 수월성을,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요 다음 여기가 지금 파트 2 부분과 파트 3 부분에서 오늘 만약에 그냥 읽고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학문의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결국 요 지금 2주차 거 말고 3주차 거 가면은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 거지만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나오는 계면활성제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샴푸 트리트먼트에서 배웠던 내용이 결국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계면화학이라는 부분에 다 접목되는 내용입니다. 깊이 있고 넓게 여러분은 숙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와서는, 화장품 부분에 와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면화학에 접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요에 여러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숙지하고 지식 체계를, 결국 지식 체계는 내용 체계죠. 여러분들한테 내용 체계를, 내용 체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목차를 설정해서 계획된 목차를 설정, 교사의 계획이죠. 어떤 수업 방식입니다. 수업 방식을 목차를 통해서 주차마다 여러분들은 15주차를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1주차에서. 그래서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연계의 물질은 세 개의 상을 통해서 계면과 표면 상태이다. 자, 이건 1주차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죠. 그래서 샴푸제 또는 컨디셔닝제 역시 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상이냐? 콜로이드의 어떤 콜로이드 상태에서 연속석 상이든지 불연속 상이든지 액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매가 액체에다가 분산질이 액체죠. 그래서 액체 콜로이드 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샴푸계와 컨디셔닝제 역시 상을 갖는 동일한 화학물질로서 분산기와 분산매가 갖는 경계의 상태와 현황을 통해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연계 물질의 모든 것이 경계의 계면 상태와 계면 현상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이런 상태 현상은 에너지를 그런데 그 자체의 물질들이 액체는 액체, 기체는 기체, 고체는 고체, 이 상태 자체가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들 자체의 응집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면 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과 그 물질들이 다 어떻게 돼요? 어떤 독립된 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계면 차이를 이용시킴으로써 흡착과 계면 간 표면 장력을 저하시킨다. 뭐가요? 에너지, 그 장력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흡착과 계면 간 표면 장력을 저하시키는, 그 서로 응집되어 있는 거, 따로따로 응집되어 있는 것을 혼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불완전한 혼합도 생길 수 있고 완전한 혼합도 생길 수 있죠. 이는 계면활성제 작용으로서, 계면활성제는 어떤 물질이었어요? 양친매성 물질이에요.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기름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계면활성제의 작용이죠. 그래서 계면 또는 경계면 또는 콜로이드 상태를, 아까 어떤 상태예요? 여러 가지 9가지 상태가 있었죠. 그죠?
유연제 상태, 에물전 상태가 있었고, 서스펜스 상태가 있었고, 유중, 수중, 유적. 그런 상태가 있었고, 또 이중 유제 상태가 있고, 유제 상태가 있었고, 불연속성이라든지 연속성, 내상 이런 상태가 있었고, 연기상, 안개상, 쭉 상들이 있었죠. 그런 9가지 상태가 뭐예요? 콜로이드 상태. 이런 상태들을 정해시킨다고 하죠. 따라서 콜로이드의 화학적 현상 특성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내용을 지금 본론으로 들어갈 거죠. 그래서 본론에 들어간 내용들을 통해서 답을 달아보면 결국 이 자체가 학습 목표 자체가 연습 문제와 동일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콜로이드 화학은 어떻느냐? 자연계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대부분은 콜로이드 상태. 그래서 결국은 생명체, 우리 인지질, 세포막이 인지질이었죠. 피부에서. 그리고 우리들 그 피부 각질층 자체도 인지질화되어 있습니다. 인지질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우리가 모든 세포를 구성한 막들이 인지질, 그 생체막 자체가 혈액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콜로이드 상태입니다. 끈적끈적한 상태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 이제 그 물질은 오미온적 콜로이드 상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콜로이드는 그레이엄에 의해서 악연화, 녹말의 단비증과 같이 이 고분자 화학이죠. 물 속에서 확산 속도가 느리고 방광 통하지 못하는 쉽게 결정체 될 수 없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름 붙인 것이 콜로이드다. 끈적한 상태, 교질 상태다. 이렇게 교질이라고 얘기하죠. 콜로이드 상태. 물질의 종류가 아닌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죠. 종류가 물질 종류가 아니고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콜로이드는 원자 또는 저분자 상태에서 상태 내에서 큰 입자로 분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밀입자 상태로 분산되어 있다. 갈라서 흩어져 있지. 절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어떤 상태에서, 어떤 물질에서, 그러니까 불용성인 물질 내에서 녹지 않는 물용성인 물질 내에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때 콜로이드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산 입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산 입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콜로이드 또는 콜로이드 분산, 콜로이드 상태 이렇게 하면 그 분산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콜로이드 교질 상태, 교질, 콜로이드 교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분산 상태, 분산 입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콜로이드 상태, 콜로이드 분산이라고 하면 그 분산계를 우리가 분산계 하면 뭐예요? 콜로이드는 이 통 안에 있다면 이 안에 있는 물질은 콜로이드 상태죠. 이렇게 밀입자가 흩어져 있단 말이죠. 어떤 두 가지의 녹지 않은 불용성 상태의 이 물질이죠. 이것도 녹지 않고 분산질도 녹지 않고 분산매도 녹지 않는 거죠. 이게 콜로이드 상태예요. 그럼 다 합해서 이 전체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 분산계라고 하죠. 그럼 분산계는 분산매와 용액에 있는 분산매는 용액이 되죠. 자, 물을 중심으로 할 때는 하이드로졸이라고 하죠. 끈끈한 상태죠. 졸이라고. 유기물이죠. 뭐 혈액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뭐 가래라든지 이런 자체가 있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면 오르가노졸이라고 하죠. 이게 연결음이죠. 오르가노졸이라고 합니다. 무기물, 그러니까 분산매 자체가 물이면 하이드로졸이라고 유기물이면 오르가노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분산매 플러스 뭐가 있어요? 분산상이나 분산질이 있다는 거죠. 이걸 분산계라고 하고 이거는 콜로이드계라고 얘기했죠. 이게 불용성의 물질이 이렇게 밀입자로서 이 속에서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얘기했잖아요.
분산된 자체를 콜로이드라. 그럼 콜로이드 걔는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체 분산매나 분산상도 어떻게 자체 경계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은 어떤 연속적인 경계면, 연속상매가 있고 이걸 밖에 외상으로 하고 이 안에 불연속성이라서 이 흩어져 있으니까요. 불연속성이죠. 불연속성이라서 내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 내상에 외상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샴푸나 뭐 트리트먼트제나 이런 거는 결국은 콜로이드계에서 저울 상태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주 좁은 상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암묵적 지식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아주 넓은 관계에서 보는 거죠. 우리는 액체만 가져왔죠. 샴푸나 트리트먼트제는 거죠. 액체를 가져온 상을 가져왔는데 그 계면에는 결국은 고체와 고체 상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액체와 고체 상태가 있을 거고 액체와 기체 상태가 있어요. 자, 어떤 것 같아요? 고체와 고체 같으면은 결국은 어떤 그건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떤 예시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좀 바로 뒷장에 나오면 이제 여기 예시가 콜로이드에 어떤 예시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 얘기하고 자, 이런 경계면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설명은 너무 분분했지만은 어때요? 이렇게 정의를 한참 하다 보면 정의를 딱딱 내릴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가장 간단한 심플한 답으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대답 자체는 어때요? 앞에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요. 자, 콜로이드계는 뭐라 했어요? 자, 아까 저게 자연계 존재하는 콜로이드 종류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의 계면에서는 화학적인 현상이 수반되며 콜로이드 분산 단수 2개 상의 계면을 나타내며 분산을 물리적 성질을 구성하는 분산의 역할에 따라서 어떤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콜로이드 어떤 역할이 아까 액체, 기체, 고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이 일단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러면 에어로졸, 그게 스프레이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그리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고체에서 기체가 섞여 있는 거, 기체에서 또 액체가 섞여 있든 고체가 섞여 있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비교해서 설명할 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구름이 끼어 있어요. 저 하늘에 보면 그러면 이 공간에 우주 공간에 구름이라는 것은 기체 상태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액체 덩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구름은요. 그럼 안개는 어떤 거예요? 기체 상태. 우리가 차를 아침에 일찍 나가서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 가면 안개가 껴요. 해가 뜨기 전에 그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기체 상태에서 액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사지 할 때 해면 쓰시죠? 닦아낼 때. 그럼 해면은 뭐예요? 고체 상태에서 기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체 콜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의 물질의 상태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담배, 아까 여기 스모그 같은 건 어때요? 기체 상태에서 고체 콜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상의 상태들이 그래서 어떻게 두상 역할에 따라서 아까 어떤 물질들이 달라진다고 했죠.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거는 분산상이죠. 분산상이고 페이지 그렇게 상이 분산상이죠. 분산상이 갖는 분산계는 수 나노메타에서 수 마이크로메타에서 수 나노메타 이상의 미세한 입자가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분산, 즉 부유 현타가 있는 계를 말한다. 이 입자를 분산지 또는 분산상이라고 한다. 액체가 분산매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분산매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라텍스 같은 고체가 분산매가 될 수 있죠. 에어로졸 같은 거는 기체가 분산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품 같은 거는 액체가 분산매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매가
어떤 경계, 기체나 어떤 상에 있어서 그 세 가지 상이 다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 질도 마찬가지죠. 액체가 될 수 있고, 기체가 될 수 있고, 고체가 될 수 있다는 그 상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분산매나 분산상이 혼합되어 있을 때 부유현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는 같은 색깔일 때는 우리 눈이 물인지, 아니 분산상인지, 소금인지, 설탕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성질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맛을 안 보이는, 아까 지금 명시적 지식이 어때요? 암묵적 지식으로 가면은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 모발이 지금 모발 이 레벨 명도에 밝기가 있어요. 그럼 저 모발의 레벨은 5레벨이에요. 그럼 5레벨 안에는 색소가 있다는 거다. 색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다. 어떤 색소? 알로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알로파의 색소 중에서 어떤 색이 많냐면 오렌지색, 이게 붉은색이 좀 더 많아요. 청색보다. 붉은색이 더 많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알로파가 있어?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식이니까 알잖아요. 이 안에 기어 색소가 있어서 밝기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보이는 이데아의 뭐예요? 메시적 지식은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단계잖아요. 근데 암묵적 지식은 안 보이는 이데아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오면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전문대학이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탈색을 한다든지 몇 레벨로 해달라 할 때는 우리가 탈색제와 시간차,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레벨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벌써 머릿속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는 보인다는 거죠. 여태까지 안 보였던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 계면이 뭔지, 콜로이드가 뭔지, 현상이 뭔지, 상태가 뭔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몇 주가 지난 수업을 지나서 안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죠. 보이게 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요. 이제 넘어가면 이래서 이제 연속상과 분산매를 살펴볼 수. 아까 분산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속상과 분산매는 연결을 시켜볼까요? 에어로졸 하면 어디가 뭐일 것 같아요? 에어로졸 하면 졸은 뭐예요? 저게 끈끈한 상태죠. 에어는요 공기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공기는 기체잖아요. 에어로졸인데 공기는 기체니까 에어로졸 하면 기체가 크잖아요. 분산매가 기체인 경우죠. 그래서 콜로이드 상태는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산매가 기체다. 아까 에어. 그럼 쪼울이 들어갈 때 액체로 들어가겠죠. 뭐가요? 분산상. 분산매는. 그 다음에 유화액은 우리가 영어로 에멀전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에멀전은 결국 액체와 액체가 만난 거죠. 분산매도 액체고 분산산도 액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액체 속에 뭐가 분산됐어요? 액체 콜로이드가 분산된 것이 유화액이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서스펜션은 분산매가 액체인 경우로서 고체가, 분산산이 고체일 경우예요. 그렇죠? 또 입자가 고체일 경우에는 우리가 분산상이 고체, 요거는 입자가 고체일 경우, 이거 분산상이죠. 분산상이 고체일 경우는 무슨 콜로이드란다? 고체 콜로이드라고. 이 분산상이 액체, 요거는 분산매고요. 분산상이 액체라고 했죠. 액체일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액체 콜로이드라고. 자, 저울은요. 자, 저건 에어로졸하고 조금 다르죠. 에어로졸은 저울 여기서 분산매가
기체, 분산상은 액체. 그러면 액체 콜로이드. 라텍스는 실제로 이게 이제 고체예요. 라텍스도 우리 몸에도 라텍스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든지 뭐 지질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들이 라텍스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무가 라텍스죠. 고무나무에서 흉을 내 가지고 놓으면 고무에서 수액이 빠져요. 그게 끈끈한 고무 액이에요. 라텍스예요. 그래서 라텍스 침대에 커버 침대도 만들고 비계도 만들고 라텍스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합성 원료고 얘는 천연 원료죠. 라텍스는. 그래서 고무를 수분을 빼서 그게 대단히 큰 분산상이에요. 그리고 분산매가 고체예요. 그래서 분산상이 고분자일 때는 분산매도 뭐라고 한다고? 라텍스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산매를 라텍스라고 한다. 고분자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연습상 분산매의 특성이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샴푸하고 뭐 컨디셔너 종류는 결국은 그냥 유화, 이게 액체와 액체, 분산매도 액체, 분산상도 액체만 가져가서 그 분야만 조금 떼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어떤 지식이에요? 암묵적 지식이죠. 결국은 이런 큰 덩어리를 먼저 배워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다양하게 어떤 상황, 문제가 펼쳐졌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해결할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큰 분야, 큰 그림, 큰 전체 그림이 큰 그림의 틀에서 공부를 해놓으면 지금 뭐 1학년이든 3학년이든 2학년이든지 수업을 받는다면 그 다음 다른 교과와 연결돼서 설명이 가능하고 또 교과 간에서 영역에서 설명 가능하고 교과 내에서 설명도 가능하고 학년이 낮은 학년에서 높은 학년 올라갔을 때도 설명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학교 밖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이해 연속이죠. 이해 중심 교육까지 이런 교육 수업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 자 여기서 나오죠. 분산계 콜로이드계 복이죠. 자, 어떻게 있어요? 자 연습상은 분산매라고 했죠. 외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콜로이드 아니 분산상은 불연속상이라고 내상이라고 했죠. 자, 액체가 물이고 그게 물이 연속상인데 지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콜로이드계는 우리들 실제 생활에서 예를 들면 뭐 화장품 중에서도 크림 상태 같은 거고요. 우유나 또 마요네즈나 아까 설명했었죠.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형태가 어떤 형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물 내에 수, 중, 유적 형이죠. 그래서 WO형이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데 저기 형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크림상이나 이런 상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를 유화액이죠. 두 가지 물질상이 있다면 기름과 물은 절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지 스스로가 난용성이에요. 절대 높지 않아요. 그러나 녹는 것처럼 보이죠. 왜요? 혼합돼가지고 유화액 상태로 에멀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가 분리 안 된다고 했죠. 왜요? 아니 레시틴은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겠죠. 화장품은요 계면활성제를 첨가시켜요. 그게 합성 계면활성제를
첨가시키는 거죠. 계면 활성제를 첨가시키면 이게 안정을 가지면 되죠. 그래서 어떤 안정을 가지면 돼요? 이 상태, 지금 이 두 개의 상태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거는 OW형이고 얘는 WO형이죠. 그러면 WO형이랑 미세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계면활성제는 양침해성 물질을 했어요. 그 미셀은 어떤 형식의 미셀이에요? 이렇게 오일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누가 와요? 탄소 화합물이, 탄소 사슬들이 먼저 오고 밖으로 친수성이 가는 거죠. 이게 미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미셀들이 다 안정성을 가질 때 다 떠 있어요. 깔아앉고 뭐 이러진 않고 위에 뜨고 뭐 밑에 깔아앉지 않고 다 그냥 안정 지자리에서 그냥 다 지 스스로가 어때요? 이런 구조로 미셀을 형성해버리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져요. 그냥 떠 있어. 서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얘들이 막을 형성해버리니까. 이 자체에 계면활성제가 막을 형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떠 있는데 얘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HLB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친수, 친유, 하이드로, 리포, 밸런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친수, 친유, 밸런스의 값이 있어요. 이 값이 친수가 높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유가 높을 수도 있어요. 이를 할 때 이거 달라져요. 혼합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미셀, 임계, 미셀 농도가 있어요. 임계 미셀 농도 이상이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농도가 이하가 되면은 이 미셀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셀은 어떤 외적 조건이 뭐냐면 온도와 농도예요. 그럼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우리가 집에서 이제 뭐 음식을 지방이 끼어있는 기름이 끼어있는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먹고 나면 씻잖아요. 물로 씻으면 이게 다 깔끔하게 안 떨어지죠. 접시에 기름이 묻었을 때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세정제를 집에서 그릇 닦는 세정제 있죠. 그걸 이렇게 솔에 묻혀가지고 닦잖아요. 그럼 거품하고 막 일어나면서 쏙쏙 씻겨나가죠. 그럴 때 조금만 세정제를 넣는 거하고 어느 농도 이상까지를 우리가 닦아내는 뭐 수세미라든지 이런 데 묻혀야만이 거품을 일으키면서 충분히 그 역할을 씻어내는 세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임계 미셀 농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임계 미셀 농도는 결국은 온도와 계면활성제가 어떤 그 작용을 하려면 그 온도라든지 농도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추어야만이 계면활성제의 작용이 충분한 세정제의 작용, 온도나 농도의 외적인 조건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젤이나 폴은 무슨 상태예요? 고분자예요. 이 분산상은 젤 상태였죠. 그래서 젤리나 풀이죠. 조울에서 겔로 갈 수 있고요. 겔화가 될 수 있고, 겔화, 겔에서 조울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쉽게 예를 들면 두부 같은 건 어때요? 원래 콩 갈아서 두부 만들죠. 그럼 두부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 칩시다. 그래서 바다에는 뭘 넣죠? 우리가 그걸 한 방울 떠뜨리잖아요. 그 간수라 하죠. 바닷물, 소금물. 그 소금에서 뺀 간수물을 넣으면 응고가 되죠. 그걸 조울해서 겔화됐다. 버터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버터를 만약에 열을 조금 가했어요. 그러면 조울화가 되죠. 그럼 내버려 두면 붙죠. 이런 것이 뭐 조울에서 겔화, 겔에서 조울화, 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젤은 어째요? 뭐 젤 같은 거는 젤이 고체 상태에서 그죠? 말랑말랑말랑하죠. 액체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졸 또는 겔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분자는 어떤 고분자냐면 큰 고분자의 거시적인 형태, 거시적인 현탁이 이 고분자예요. 그래서 액체는 콜로이드 현탁이 콜로이드 현탁이 비누나 세제는 미셀 용액이라고 하죠. 아까 미셀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이 미셀이죠. 그래서 미셀도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 같아요?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꼬리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을 거지? 이걸 라멜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가 있을 거예요? 기름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겠죠. 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머리죠. 요거는 물. 그래서 라멜라. 그래서 라멜라층 이렇게 우리가 각질층을 라멜라층이라고 하죠. 아까 우리 세포에서 우리 각질층 세포가 이런 인지질 구조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청상이에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청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기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청상, 미셀이라고 할 수 있죠. 미셀 형태. 청청은 돼요. 그럼 판상은요? 판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요. 쭉 돌아가는 판상이에요. 미셀도 이렇게 그냥 구형 미셀이 판상이라. 그 다음에 낙대 모양으로 쭉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낙대 형상을 또 형상 미셀을 형성하는 미셀. 그래서 여러 가지 생체에서 다양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셀입니다. 치약이나 진흙은 분산되어 있는데 고체에서 연속이 액체고 분산상이 고체죠. 덩어리죠. 그리고 무스나 세이빙 크림은 우리가 무스 세이빙 크림은 이제 면도 크림이죠. 거품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품은 액체에서 기체. 자, 안개는 어떤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안개는 아까 액체 에어로졸이죠. 기체 상태는 이렇게 공간에 안개가 있다면 액체라고 했죠. 물안개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안개 끼는지. 액체에서 기체 상태 연속 공간이라는 연속 내에 분산상은 액체가 돼요. 여기 뭔지는 모르고 고체 에어로졸이라 했죠. 어떤 상태에서요? 기체에서 뭐가 있어요? 분산상이 고체죠. 자, 그래서 먼지 같은 건 일부 발암물질이라고 하죠.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연기도 담배 연기 같은 게 뭐 타고 나온 연기들도 다 뭐예요? 고체 상태. 그래서 폐에 위해를 줄 수가 있죠. 고체 상태에서. 그리고 해면 아까 해면이나 스티로폼 같은 거, 해면이나 스티로폼, 고체, 네, 고체의 분산 외에 기체의 분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페인트나 오팔, 진주나 이런 것들은 고체예요. 분산매도 고체고, 분산산도, 분산질도 고체예요. 페인트나 오팔, 진주, 오팔 보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은 좀 전 제가 페인트, 도료 같은 거 있죠. 안료 도료. 페인트나 진주나 뭐 오팔, 이런 금속, 보석 있잖아요. 금속 제품도 어떤 상태냐, 분산 상태인데 어떤 분산? 고체의 상태예요.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주 조개에다가 뭐 전복 같은 조개에다가 상처를 내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오는 물질이 굳어져서 진주가 되잖아요. 진주가 점점 자라잖아요. 그죠? 고체에서 고체인데, 고체, 분산 어떤 형태냐, 분산 상태의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콜로이드에 대한 보기를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그 원리들을 정확하게 좀 보시고 분산계와 분산상을 정리해 보시면 콜로이드가 뭔지, 계면화학이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리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콜로이드계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콜로이드계는 입자 크기가 크기와 결정 형태로 분석하며 또한 자유에너지에 대한 안정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유에너지라는 것은 위치에너지하고 동일하다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입자 형태는 콜로이드 입자의 정확한 형태는 복잡해서 드러나지 않는데 안은 아까 비교적 간단하다 했죠. 그 형태는 구형이나 비구형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비구형은 판상이나 선형입니다. 아까 판상 얘기했죠. 콜로이드 계면학 설명하면서 미세일이 어떻게 형성하냐면 선형, 짝대기, 막대 모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이게 뭐 랜덤 코일 형태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모발에서 랜덤 코일 형태가 비결적 영역이거든요. 간축물질. 결국은 사이드 체인, 그게 측세결합이에요. 측세결합은 5가지가 있죠. 소수성 결합이고, 수소결합이고, 그 다음에 소수성 결합이 반대로 발수 결합, 서로 밀어내는 거죠. 물을 싫어하는 거죠. 반대로 발수 결합. 힘, 결합. 수소 결합. 그 다음에 시스틴 결합이고, 그 다음에 연결합.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는 게 뭐예요? 이온결합. 연결합이 이온결합 같은가요? 아니, 연결합, 이온결합, 동일하고.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나를 통해서 계속 확장해 들어가죠. 어떤 지식을 계속 확장해 다른 과목하고 연계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를 얘기하면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폭넓은 지식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소수성 결합을 서로 밀어낸다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봤습니다. 그럼 이건 모발이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발이 고분자화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 아까 고분자화학은 1930년 이후부터 어떤 미세린의 해학 콜로이드 그 안정성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이런 학문을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입자 형태는 구형과 비구형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죠. 구형은 이런 식이 가장 쉬운 모형, 구형이지만 콜로이드 구형이 그 가까운 이적 범위를 유화의 라티스, 액체, 여러 등을 구형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비구형은 구형에서 제외된 입자상 물질로서 보통 회전 타원체를 갖는 이런 축구의 관계가 회전 관계 구성되는 축구가 큰 거나 작은 경우를 나누어서 피공 모양과 원범을 해서 폴레이터라든지
오버레이트라든지, 그죠? 그러면 럭비공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입체로 끊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장구형 모양, 럭비공 모양은 장구형이고요. 오버레이트 모양은 평구형이에요. 얘가 누운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죠. 평구형 모양을 나타내는 이런 비구형을 갖는 고분자 물질은 아까 랜덤 토일이랬죠. 직세선 또는 분자의 구조를 취한다. 그래서 비구형인 고분자 물질이 용매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폴상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랜덤 폴상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입자의 형태는 콜로이드는 구형이나 비구형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계면활성제는 어떤 형태냐? 양친미성의 물질로서, 양친미성 물질 어떤 형태였어요? 친수성과 친유성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분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콜로이드하고 계면활성 이제 조금씩 구분이 막 되죠.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구분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콜로이드계에서 표면 자유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아까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에멀전 화학할 때 흔들어서 에멀전 화학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계면 활성제를 넣어서 미세로 할 수도 있죠. 혼합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예시들을 뭐 우유나 버터나 마가린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막 예시 들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산성과 연속상이 갖는 계면은 불균형한 상태,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정계를 지금 콜로이드 안정성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안전성과 안정성이 있죠. 안정은 지 자체,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예요. 안정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안전은 뭐예요? 이게 내가 섭취했을, 제3자가 섭취했을 때 이 물질 독성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안전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화장품에서도 세 가지의 어떤 그 효과가 있거든요. 유효성, 안전성, 안전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콜로이드 자체가 가지고 안정성은 콜로이드의 제조와 안정성은 콜로이드의 파괴를 억제하는 충분한 크기의 에너지 장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콜로이드 상태를 파괴하는 것은 에너지 장벽을 낮추거나 사라지게 하면 오히려 가능하다. 에너지 장벽 아까 뭐였어요? 장벽 그게는 어떤 계면 활성제의 어떤 역할을 했어요. 계면과 계면에 있어서 뭐가 다운되어야 된다고요? 계면과 계면의 장력이 다운되어야 되겠죠. 스스로 어떻게 힘이 무너져야만이 혼합이 돼요. 무너지지 않을 때는 침전 깔아앉거나 떠요. 그렇죠? 콜로이드 분산에서 에너지장을 확보한 에너지는 입자의 브라운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질서한 입자가 무질서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매질과 충돌하는 상태를 브라운 운동이에요. 계속 활동을, 무질서하게 활동하는 거죠. 자기 에너지 힘이. 그래서 막 분자간에 열을 준다든지 우리가 기체, 뭐 액체에다가 물을 가지고 열을 주면 기체가 수증기가 되고요. 낮춰버리면 얼음이 되잖아요. 기체가 될 때는 그게 브라운 운동이죠. 굉장히 활동. 자, 에너지 장벽이 충돌 에너지 1배에서 2배 정도니까 콜로이드계는 불안정하게 되죠. 에너지 장벽이 일정해도 뭐가 상승하면요? 온도가 상승하면 불안정성 또한 증가하고요. 에너지를 높인 매질 조성 온도,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압력 등의 인자에 아까 민감하다고 했어요. 온도와 압력, 온도. 그 다음에 인자를 이용 에너지 장벽을 낮추면 불안정성의 결과로서 뭐가 생깁니까? 가라앉는 응집 현상, 엉키는 응집 현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할 수 있죠. 자, 콜로이드 상태에 대해서 콜로이드 특성에서 어떤 상태냐.
콜로이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거죠. 액체 속에서 밀자가 분산된 입자의 크기가 0.2 마이크로 이하로 나노메타에서 마이크로메타까지 이게 크기를 지니는 한 가지 이상의 성분이 포함된 계를 지칭한다. 그거는 콜로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유제는요, 액체와 액체 속에서, 액체 속에서 밀자로 분산된 입자의 크기가 0.1 마이크로에서 수마이크로 정도 크기로서 공업용 사용되고 있는 유제는 대개 10의 4승이죠. 이게 아니고 10의 4승 이하이다. 입자의 형상이 일정하지 않게 계면 장애에 의해서 계면의 표면을 채소로 하는 경향이 강하여 대개 유지 상태는 구형을 이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보면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불륜성분은 예상이라는 뭐예요? 분산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분산상을 나게 하는 거죠. 분산질이라는 거죠. 연속, 그러면 분산상이 불연속성이면 찾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연속상은 또는 외상이다.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아는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제일 아는 게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답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뜻들을 이해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는 거는 아까 그냥 여기서 풀어볼게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물이 많은 거. 물을 이루고 있는 거고. 요거는요, 기름하고 친한 거죠. 연속상은 물을 밖으로 하는 거죠. 불연속상은 액체상 그 자체죠. 그래서 불연속상은 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미립자상이 분산 액체에 갖는 상. 눈이 아팠어요. 요거 보고 갈게요. 자, 연속상은 뭐예요? 미립자상이 분산 액체를 둘러싼 주변의 상. 그 다음에 수중유계는 뭐예요? 크림상 이런 것들 수중유계죠. 그러면 연속상이 물이고 기름이 불연속상. 유중수계는요? 유중수계는 연속상이 기름이고 물이 불연속상. 이렇게 넘어가죠. 저기까지 내려오면 돼요. 불연속 또는 내상은 밀자상 분산 액체를 갖는 상. 연결되어 있죠. 자, 아시겠어요? 안개상은 어떤 거예요? 뭐가 분산되고 뭐가 분산상이라 했어요? 물이 분산상이고 분산되는 공기죠. 기체. 그럼 여기서 어디예요? 기체에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 이게 뭐죠? 안개상이죠. 해면상은요, 고체에 기체가 분산되어 있는 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고체에 기체가, 고체, 해면, 스티로폼과 같은 거죠. 연속상이 기체이고 고체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가 해면상이 제일 위의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히 원리를 이해하면서 앞에서 계속 배웠던 내용을 이해하면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따라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결해서 하나하나 이치를 따져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만 봅시다. 이걸 처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물질의 종류가 아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콜로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콜로이드는 원자 또는 저분자 내에 어떻게 해요? 큰 미립자상으로 떴다고 했어요. 안에서. 분산상으로 분산되어 있다. 갈라져서 흩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산계를 콜로이드 또는 교질이라 하고, 콜로이드계는 분산상과
분산상은 불륜서상이고 연속상은 내질이죠. 분산 내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입자 형태로서는 구형과 비구형으로 나눌 수 있고 콜로이드 상태는 유제, 불륜서상 또는 내상, 연속상 또는 외상, 수중유계, 유중수계, 이중유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중유계는 뭐예요? 이중유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뭐랬어요? 물이랬죠. 여기는요 기름이랬죠. 이렇게 물로도 가시, 꼬리로 가면 기름으로도 가고 머리로 가면 물로도 가고 이게 이중유제예요. 두 가지 유제 역할을 하는 거죠. 미세 행성. 그 다음 연상이 있고요. 연기상, 해면상이 있고요. 그 다음 관계상이 있고 이런 서로 불완전히 혼합되어 있거나 전혀 혼합되지 않는 밀자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콜로이드 상태라는 거죠. 녹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면활성제의 어떤 총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요.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요. 이 콜로이드계와 계면활성제에 대한 계면에 대한 것들을 계면화학, 콜로이드화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명시적 지식으로 넘어가요. 이건 결국은 암묵적 지식이었죠. 우리 직접 뭐예요? 전공 기초 과목을 통해서 전공 기초 지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명시적 지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교과 특수 내용으로 넘어가는 교과 특수 역량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 파트에 나오는 3차 수업에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앞전에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한테 전체 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암묵적 지식부터 먼저 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의 핵심 역량을 내가 현장에 나가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몇십 년 일할 거잖아요. 내 평생 살아가면서 일이라는 것을 하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지식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그걸 문제 풀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